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시강원 정우성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무더위가 전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40도에 이르고 밤에도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10월 이래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찾아온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5개 노동자에 대한 폭염 대책이 미흡하고 늦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 곳곳이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오늘 여기 이슈가원에선 2025년 폭염 현상을 살펴보고요. 폭염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올바른 폭염 대책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강원본부 박용진 노동안전보건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수진 연구실장도 오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이 이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이 듣고 말하는 단어가 폭염이 아닐까 싶어요, 실장님. 우리가 여름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폭염하고 장마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렇죠. 보통 장마는 평년이 한 32일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남부와 제주 지방이 13일에서 15일로 역대 가장 빠른 장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장마도 빠르게 끝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일찍 자리를 잡게 되면서 폭염도 일찍 찾아오고 네. 여기에 또 그 습도가 한 70에서 80% 정도를 보였기 때문에 좀 체감 온도 측면에서도 좀 높은 온도를 좀 보였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 폭염이 한 9월 중순 정도에 끝났는데요. 최근 5년 동안의 좀 폭염 일수의 변화를 보면은 그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 한 1.6배 정도로 폭염에 대한 좀 고온 일수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끝났기 때문에 폭염이 더 빨리 찾아왔고 현재 폭염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일상의 용어가 요즘 폭염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네. 폭염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왜 이렇게 더운지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그 폭염은 열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더운 날씨를 폭염이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더위인 만큼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이나 그다음에 또 생태계에서도 좀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보통 장마가 끝나게 되면은 그 남측에 있던 그 덥고 습한 공기가 그 한반도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폭염이 시작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 있던 그 따뜻하고 건조한 그 기압이 한반도까지 확장하게 되면서 좀 고기압과 고기압이 서로 상충되면서 어떤 대기의 정체로 좀 무더위도 일찍 찾아왔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강도도 점점 커졌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부장님, 기록적인 폭염으로 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인데 2011년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1,000명에 달했다고 하는 보도도 봤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7일이죠.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한 당시에 근로자 체온이 40.2도까지 올라갔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온 환경에 의한 온열 질환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또 앉은 채로 사망해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당시 상황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네, 당시 상황은 말씀해 주신 대로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서 이제 형틀 업무를 보시는 분인데,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거푸집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3살의 베트남 국적의 젊은 노동자셨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오후 4시 정도에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이제 가시고 나서서 그다음에 이제 찾아도 이제 안 보이셔가지고 네. 확인을 해보니까 지하 1층에 앉은 채로 이제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 체온을 조사를 해보니까 40도가 넘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열사병과 같은 좀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셨을까. 그리고 네. 혹은 이제 열이 올라서 이제 어지럽거나 이렇게 해서 좀 기대서 쉬려고 하다가 앉은 채로 사망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젊은 노동자가 이 사망을 하신 건데 그만큼 이제 건설 노동 현장 같은 경우가 이 폭염 기간에 매우 이제 젊은 노동자들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쨌든 매우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이날 처음으로 이 현장에서 투입되셔서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폭염기에 이제 안전보건 조치와 관련돼서 이제 신규자 혹은 오랜만에 이제 복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폭염 상황에 이제 적응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심지어 이제 한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 시간 조정이 돼서 오후 2시에 다 퇴근을 하셨던 상황인데 이주 노동자들만 이제 4시까지, 5시까지 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라서 좀 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그냥 건설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상황이었나요? 거기까지는 저희도 이제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어쨌든 건설 현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생수라든지 이런 온열 질환에 좀 대비하는 예방 조치들이 네.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 일하시는 분이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주 노동자이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좀 취약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좀 보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건설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지 위험에 전가라는 문제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좀 집중적인 좀 관심과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지난 7일에 이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에 앞서서 노동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안전보건규칙 개정 핵심 내용이 노동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할 때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이것이었는데 이게 원래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가 영세사업장의 과도한 규제다 이런 이유로 또 철회를 권고했고 노동부는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6월 1일에 시행이 됐더라면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뭐 일선 현장에서 비판이 무척 거셌는데 왜 중단이 된 겁니까?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6월 1일 날 개정돼서 시행이 됐다면 네.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을 저희는 이제 감출 수가 없고요. 네.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 10월에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이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돼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상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아직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것이 6월 1일 날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폭염 작업이고 어떤 기준에서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이제 올렸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시간 내에 20분 이상 휴식 같은 경우는 중세 영세 사업장에게 좀 과도한 부담을 준다. 그리고 이미 31도씨 이상에서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네. 왜 별도로 33도씨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이제 개정되지 못하면서 6월 1일 날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행이 되지 못했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영세사업장의 이제 경영상 부담을 말씀을 주로 이제 근거를 경영계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재 사고가 8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세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이런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왜 33도씨를 좀 기준으로 제시했냐라고 했을 때 산재 사고에서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온도를 파악을 해봤더니 33도씨 이상부터 산재에서 사망 사고가 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는 통계가 있었고 그렇군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대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또 재심사를 요청했어요. 결국 지난 11일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는데 해당 규칙안에 대해서
민노총이 꾸준히 강조한 부분이 있는지 또 늦어졌지만 심사가 통과한 만큼 앞으로 또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네, 11일 날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제 17일 정도에 이제 규칙 개정안이 이제 공포돼서 네. 이제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동안은 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권고사항에 그쳐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되지 못해서 좀 발생했던 문제들이 있는 만큼 빠르게 법적 의무사항이 마련된 만큼 빠르게 현장에 이것들을 안내하고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네. 현장에서 적절한 휴식과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냉방 장비나 물 어떤 필요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강원도 같이 영세 사업장이 많은 지역 혹은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온습도기 설치라든지 이런저런 냉방기구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부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250억이라는 재원을 활용해서 빠르게 집행을 해서 영세 사업장에서도 이런 안전보건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핵심 내용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할 때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한다 이건데 여기서 체감온도 33도란 어떤 상태를 일컫는 걸까요? 먼저 좀 기온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대기 중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기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체감 온도는 여기서 체감 온도는 그날의 바람이나 습도, 그다음에 또 일사량에 의해서 어떤 그 사람이 직접 몸에 느끼는 체감 온도를 이제 우리가 체감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를 우리가 이제 폭염 주의보를 발효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35도 이상일 때는 이제 폭염 경보를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기온이 한 30도씨 이상일 때요. 그러니까 30에서 보통 한 31도씨 정도가 됐을 때 그 보통 적정 습도가 한 40에서 5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습도가 적정 습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습도가 10%가 증가할 때마다가 사람의 느끼는 체감 온도는 1도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온이 32도 정도가 되고 습도가 한 60% 정도가 되면은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한 33도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그 기온이 한 33도에서 습도가 만약에 70에서 한 80%까지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한 2도씨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장마 기간 끝난 후에 어떤 그 습한 거를 더 느끼고 또 폭염을 더 느끼는 게 이런 체감 온도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네. 이러한 그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땀이 제대로 신체에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 이렇게 좀 체감 온도는 높아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이른 장마가 끝나고 나서 폭염이 지속될 때 우리가 더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지는 이유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체감 온도가 33도에 달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할지 활동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반응이 오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제 신체에 대해서 좀 이상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보통 그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도 30분 이상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숨이 차고 그다음에 뭐 어지러움증이나 탈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피부가 가렵거나 두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일반 성인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 재난이라는 거는 그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따라서 좀 수치를 정해놓고 안전하다, 뭐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좀 그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특히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기저질환 여기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인데요. 네.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위험 지수가 더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좀 자신의 몸 컨디션을 잘 파악하셨다가 또 예방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폭염이 단순히 더운 것에 그치지 않고 몸에 이상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일상생활이나 또 권고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가장 더울 때가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가장 더울 때가 그 태양의 정점 고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후가 가장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후 1시에서 한 4시 정도 사이가 되는데요. 네. 올해 그 온열 질환의 어떤 그 발생 시간대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가 좀 가장 많은 피해를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이 시간대는 일단 그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폭염 취약 지역 여기서 이제 폭염에 대한 취약 지역은 말씀하신 이제 건설 이제 노동 현장도 될 수가 있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이나 이제 교외 지역인데 이런 곳에서는 좀 주변에 그 폭염 쉼터가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하셨다가 좀 이용하는 것을 좀 권장할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좀 그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형 폭염 쉼터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좀 설치, 운영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 활동 시간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이게 답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말씀대로라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분명히 실효성이 있겠네요. 네, 우선 뭐 기본적인 안전 조치로서는 실효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좀 작업 환경이나 그다음에 작업 강도에 따라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로 뭐 밀폐된 공간, 그다음에 작업복의 착용 여부나 그다음에 또 작업 공간에서의 어떤 통풍 조건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말씀하신 이 2시간에서의 20분의 휴식 기준은 좀 최소 기준으로 봐주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근로 시간을 가지고 어떤 휴식 시간을 잡지 말고 좀 고온의 노출 정도나 그다음에 그 작업에 대한 환경 여건 여기서 뭐 또 습도 상태도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그 작업복의 착용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어떤 세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좀 대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좀 실효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에 폭염 대책은 그러면 상당히 열악했겠네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폭염기에 노동자의 건강권이 이제 걱정이 되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권고사항 혹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이제 안내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서 그것들을 좀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좀 신경 써서 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루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영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제대로 된 폭염 안전 조치들이 좀 안 되고 있었고요. 네.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나갔던 이제 가이드라인상 이제 공고 조치 같은 것들이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좀 거의 그대로 반영돼서 좀 이번에 좀 개정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또 20분 휴식 이외 폭염 대책 있다면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산안규칙에 이번에 담기게 된 내용을 보시면 이제 폭염 작업이라는 것을 30일 체감 온도 31도씨 이상에서 진행되는 이제 작업을 폭염 작업이라고 네.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31도씨가 넘는 현장에서는 온도를 낮추거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물을 제공하거나 작업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고 31도씨 이상에서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온습도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만약에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상청에 네. 이제 폭염특보라든지 체감 기온 이제를 참고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반드시 의무화하고 네. 있다라는 것이고 당시의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추가적인 내용들입니다. 각 작업장에서 그날의 기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폭염 대응을 위해서 물, 그늘, 휴식의 3대 기본 수칙 강조하고요.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에 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내 폭염과 온열질환 관련 대책 한계점이 좀 많아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고 저희가 이제 좀 주되게 좀 얘기해왔던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과 관련돼서 안전보건 대책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작업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고용노동부 이래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폭염 작업 환경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휴식을 한 것에 있어서 온열질환 발생 빈도가 5.6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일단은 열을 낮추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네. 저희가 이제 그랬기 때문에 좀 주되게 얘기했던 것은 휴식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 그것은 이제 부족하게나마 이번에 좀 반영이 되었는데 노동자들이 급박한 위험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이 어쨌든 이번 폭염 대책에도 좀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빠졌습니다. 작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폭염 대책에서는 이제 35도씨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 중지 권고가 들어가 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그게 이제 빠졌고 산업 규칙에도 빠졌는데요. 이것이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악천후라든지 그다음에 급박한 위험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작업 중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사실 폭염도 지금 상황에서는 악천후 혹은 뭐 자연재해에 가까운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특히나 저희가 이동 노동자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구조가 저희 일반적인 노동자들이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분들이 이제 뭐 건당 수수료 형태로 되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휴식이나 작업 중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금 삭감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것을 벌충하는 노동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휴식권 보장을 위한 좀 내용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당기지 않은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고 뭐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분들이 휴식 기간 혹은 작업 중지로 인해서 손실이 있는 임금 같은 것들을 좀 보전할 수 있는 다른 이제 보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재 출동입니다. 출동 안내음이 울리자 소방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날 춘천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폭염이 절정에 달했는데 두꺼운 방화복까지 입자 출동 전부터 땀이 납니다. 벌집 제거를 마친 소방관의 보호복 안쪽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니 무려 40도가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장비를 착용하다 보니 체감 온도상 40에서 50도까지 오르거든요. 탈진이나 열사병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소방서별로 온열 질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폭염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노동자들이 수천 도에 달하는 불꽃을 튀기며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뙤약볕에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를 오가기만 해도 온몸이 땀에 젖어듭니다. 1시간마다 컨테이너와 천막으로 피해 바람을 쐬고 차가운 음료를 마시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80대 노부부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도 에어컨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선풍기를 돌려도 한 달 전기료가 5만 원을 넘어 에어컨은 감히 켤 엄두를 못 내는 건데 집안은 오전부터 32도가 넘는 찜통입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좀 자제해서 아껴 쓰느냐고요. 덥지요. 왜 안 더워요? 아주 이게 질벅질벅해요. 땀이 나와서. 집안 온도가 30도를 넘어선 취약층들은 무더위 쉼터를 찾아 집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일선 복지관은 외출 시 잠시나마 뙤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 원 가까운 유지비가 부담입니다. 네,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이 기후변화 약자, 폭염 취약계층의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폭염 속에 우리 일상을 지키는 분들의 안전도 그대로 또 위협받고 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장님? 예, 맞습니다. 그 소방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좀 위험한 작업 혹은 열에 노출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염복을 입고 작업을 하실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체 내부의 온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폭염 기간에 이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이 작업복 같은 경우나 근무복 같은 경우에서 그 온도를 좀 신체 기온을 좀 낮출 수 있는 장치라든지 보호 장비 같은 네. 것들이 좀 마련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지속적인 저희 요구기도 하고요.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안전복 같은 경우 내부의 체온을 측정했을 때 40도가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 스트레스라는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열 스트레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열로 인해서 만약에 두꺼운 작업복을 입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이고, 그리고 고강도 노동을 하게 되면 열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은 것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폭염 기간에 저렇게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진 노동자들, 뭐 이제 소방 노동자들도 있을 테고, 조선소 노동자들도 네.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플랜트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 노동자들
노동자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시멘트 공장에서 화기 근처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노동자들도 있을 텐데요.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어쨌든 일반적인 체감 온도로는 이분들이 받는 열 스트레스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분들이 경험하는 열 스트레스를 좀 지수화해서 저희가 좀 측정을 하고 네. 거기에 맞는 어쨌든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앞서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위험도를 좀 세분화하고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보안 입법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도 화면 보시고 어떠셨는지 한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그 취약계층 분들의 어떤 그 폭염 정도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를 좀 네. 화면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좀 많은 지자체에서 좀 폭염을 하나의 좀 일회성 사업으로 좀 접근을 해주고 있는데 폭염은 이제 우리에게 좀 일상생활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폭염을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따라서 좀 단계적으로 이러한 좀 노후주택에 대한 좀 개선 활동을 통해서 좀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폭염 적응형의 도시 계획을 통해서 어떤 도심에서는 녹지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조정을 통해서 어떤 좀 바람길을 확보하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가 좀 폭염에 대한 경보 시스템의 좀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염에 대한 경보는 그 체감 온도를 갖고 기준을 이제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그 폭염 경보를 이제 체감 기준을 발효를 하지 말고 그 열파 지수라고 해서 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지역의 뭐 녹지도나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작업 환경에 대한 노출 정도 이런 것들을 어떠한 좀 종합적으로 좀 반영을 한 이러한 좀 그 지수를 개발을 해서 이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좀 폭염 경보를 발효하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더위가 일찍부터 시작해서 또 늦게까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는데 실장님 5개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고도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 역시 정말 뜨거운 여름 폭염으로 그런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온열 질환자 수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온열 질환에도 증상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온열 질환 종류와 증상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온열 질환자 수가 한 1,2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늘었죠. 예,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최악의 그 역대 정도의 최대 수는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고온 환경에 그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은 열 발진이나 열 실신으로 인해서 좀 심할 경우에는 열사병까지 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먼저 좀 초기 증상을 보면은 처음에는 좀 심한 땀이나 그다음에 피부의 가려움, 그다음에 또 어지러움증 네. 이런 어떤 그 일차적인 증상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근육 경련이나 그다음에 이제 두통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체온이 40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열사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혼수 상태까지 가게 되면서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이제 응급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예로 우리가 2021년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에서 그 농업 활동 중에 3명의 어르신들이 또 사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열 실신이나 열 발진으로 인해서 또 그 작업일 도중 이제 쓰러지신 분들이 있었는데 좀 이런 분들의 좀 그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의 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얘기들이 여기서 어지러움증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증 그 이후에는 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은 네. 무조건 쉬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처할 수 맞습니다. 있는 게 또 온열 질환이네요. 부장님, 흔히 온열 질환에 노출된 노동자라고 하면 건설 현장, 밭이나 논에서 일하는 야외 근로자들 떠올리기 쉬운데 이분들 외에도 폭염과 온열 질환에 우려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설 노동자, 급식 노동자, 배달 라이더, 이동 노동자 등등. 기후위기 취약 노동자하고 구제 방법 또 강원도의 산업구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점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나 이제 농업 부문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이 폭염 기간에 이제 취약한 그 산재나 온열 질환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각별한 좀
저희가 이제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농업 부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외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농업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더 세심한 지자체나 이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제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 외에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금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임금을 받는 체계가 다른 뭐 수수료를 받는 네. 이동 노동자들이나 뭐 캐리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 혹은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휴식권과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분들 단기적으로는 이분들이 휴식 시간에 휴게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동하시는 노동이기 때문에 뭐 음료 쿠폰 같은 걸 통해서 편의점이라든지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들을 마시면서 일단은 쉴 수 있게 하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사업주들이 제공할 수 있게 한다든지 특정한 온도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분들이 손실된 노동 시간 즉 뭐 휴식이라든지 뭐 폭염으로 작업 중지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은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어떤 손실 같은 것들을 좀 보상할 수 있는 뭐 보험 형태나 이런 걸 통해서 보장할 수 있는 이제 기후 실업급여 같은 형태로 네. 이분들이 이제 좀 뭐 떨어진 이제 소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좀 제도적인 고민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급식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매우 집중적으로 고온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생복을 입고 일을 하시고 앞치마도 두껍고 뭐 이런 환경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열을 좀 낮출 수 있는 작업복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든지 네. 그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노동 강도를 낮추고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 배치 이런 게 좀 돼서 그나마 이제 돌아가면서 조금씩 쉬시고 좀 덜 힘들게 일해도 되는 조건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제조업 사업장이나 이런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그나마 좀 잘 되는 그런 대형 기업 같은 것들이 좀 별로 없습니다. 중소 영세 사업장들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취약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법적 의무사항들이 만들어졌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좀 중소 영세 사업장에 냉방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저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자체에서도 좀 해야 될 의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예산 같은 것들을 편성을 해서 더 취약한 노동자들이 이런 이제 환경에서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어떤 그런 뭐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쉼터 같은 것들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성상 말씀해 주신 대로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지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폭염 노출 사업장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한 2,200군데 정도로 네. 이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장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온습도계라든지 냉방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면담을 통해서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좀 현장 점검들을 해달라고 좀 요청을 했고요. 네. 저희도 이제 좀 뭐 현장에서 저희 노동조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현장에서의 뭐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요청들이 있으면 빠르게 이제 뭐 고용노동부와 이제 소통을 해서 좀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배달 라이더는 이동 노동자들을 얘기하자면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쉼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강원도나 다른 시군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이제 마련한 이제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는 없고요. 아,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예. 그리고 18개 시군에서도 아직까지 마련된 곳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뭐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던 건데 이제 세종시랑 강원도가 이런 쉼터,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에서도 작년에 이제 원주 지역 지부에서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와 쉼터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제 얼음생수 나눔과 함께 이제 설문조사, 실태 조사를 좀 진행을 했고 올해는 좀 그것을 더
확대를 해서 이제 강릉, 뭐 춘천 뭐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뭐 쉼터라든지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까지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동 노동자 분들은 쉼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원주 지역 지부에서 이제 실태 조사했던 결과를 좀 보면 뭐 배달 노동자가 한 130명 정도 참여하셨고 뭐 검침원이라든지 택배 노동자들 다 포함해서 한 271명 정도가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절반 이상이 대부분 그냥 밖에서 대기하면서 그늘 찾아서 잠깐 쉬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쉼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6%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뭐 것들은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자라든지 얼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좀 모아서 앞으로 이제 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뭐 쉼터 마련이나 보호 조치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저희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18개 시군에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충격이네요. 편의나 그 쉼터가 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고 실장님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폭염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기후 취약계층은 폭염이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인데 기후 취약계층은 어떤 분들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폭염이 다른 재해에 비해서 취약계층에 특히나 더 위협이 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실까요? 뭐 재난도 부익부 빈익비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폭염에 대한 이제 취약계층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 그다음에 6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폭염에 대한 취약계층으로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신체적으로 대응 능력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또 만성질환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좀 만성질환이 갖게 되면은 더 신체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건강이 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에게는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그 냉방 시설의 어떤 부족이나 그다음에 노후주택의 경우 어떤 그 열 단열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또 열 축적이 더 심하기 때문에 고온에 노출될 조건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가 왔을 경우에는 좀 회복 능력에 좀 격차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부유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해보험이나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다음에 또 이런 적금, 그다음에 또 사회적 네트워크들을 빠르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이 있는 반면에 우리 취약계층들은 더 어떤 피해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재난은 좀 사회에 대한 좀 불평등을 좀 그대로 드러내고 그다음에 또 피해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좀 취약계층에게 가장 좀 심한 네. 어떤 그 재난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 절실해지는 그런 여름이고 앞으로가 더 그럴 것 같아요. 자, 폭염 속에 누구나 괴롭지만 대처 방법은 다른 게 현실인데 기후 취약계층에서 폭염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될 질환이나 주의해야 될 점도 좀 강조해 주실까요? 앞부분에 제가 이제 취약계층 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특히 노인이면서 심혈관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그 고온 상태에서는 좀 혈관이 더 빠르게 확장이 되고 심장 박동도 더 빨라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인데요. 그다음에 또 신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탈진 현상으로 인해서 더 노출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은 좀 건강 상태의 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좀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강도 작업일 경우에는 좀 그 냉방 공간이 확보된 공간에서는 최소 2시간마다 좀 20분 이상 휴식할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냉방기를 설치 못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좀 그 차광막 설치나 좀 그 환기 등을 좀 필수적으로 실시를 해서 좀 열 환경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이 우리나라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고 하는데 어쩌면 올해 그 기록을 깰지도 모르겠고 내년엔 또 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후위기와 폭염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새로운 기후현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 기후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지난 100년간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한 1도씨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강원도 지역을 놓고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에 한 1.2도씨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세기 중후반에는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 4에서 5도씨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평균 기온이 상승에 따라서 계절 길이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앞부분에 제가 그 최근 30년 동안에 우리 그 한반도의 여름의 길이가 118일로 한 20일 정도 늘어났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21세기 중후반에는 여름 일수가 한 173일로 현재 대비 한 1.7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1.7배나. 네. 그렇게 되면은 1년 중에 반이 여름이 되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우리가 또 폭염에 대한 노출 기간도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연히 뭐 이렇게 되면서 폭염이나 그다음에 우리 또 밤에 나타나는 열대 현상 같은 경우는 더욱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강수의 패턴도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장마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볼 수 있던 스콜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좀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좀 극한 기상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건기 기간도 늘어나면서 폭염 외에도 어떤 그 가뭄과 같은 물 부족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위기 상황은 기후변화 연구하는 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시민 의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주제가 폭염인 만큼 좀 폭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폭염이 이제 우리 일상 생활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앞부분에서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 5년 동안에 좀 폭염 일수의 변화를 보더라도 한 1.6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폭염 같은 경우 좀 다른 재난과 달리 노출 기간도 크고 그다음에 또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른 재난에 비해서 좀 국한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게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그 사회 구조의 변화나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 이런 증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합 재난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피해 규모도 커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또 발생을 한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따라서 좀 그 재난을 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재난이라는 거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네. 좀 확률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항상 좀 안전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이상 오른 지구 평균 기온이 폭염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또 실장님도 강조해 주셨는데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노동 현장, 노동 환경에도 상당한 파급이 있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가 노동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민노총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저희 이제 노동자들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우선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 일단은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이제 노동자 건강이나 안전이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이제 고용이라는 측면은 뭐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뭐 탄소 배출 문제라든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의 이제 재편 구조 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구조 조정이라든지 고용 불안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동자 안전이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좀 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폭염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를 대략 한 280만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온열 질환 발생률이 최대 5.6배 정도 높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폭염 노동이 이제 근육 통증이나 전신 피로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을 상당히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높인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상상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온열 질환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게 육체적, 정신적 취약성이 나중에는 더 위험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추락 사고라든지 아니면 부주의로 인한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부딪힘 사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관된 이제 산업재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동자들의 폭염기에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라는 것이 어쩌면 조금 과도하더라도 반드시 저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제 규제 영향 평가서를 이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런 규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을 직접 편익을 한 930억 정도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간접 편익까지 포함하면 4천억 정도가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근로손실 일수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서 발생하는 이제 의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인데 어쨌든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어떤 이런 장치들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비용을 어쨌든 낮출 수 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사회적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노동자들의 폭염기 안전 문제, 건강 문제는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법이나 제도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는 앞서 저희가 초반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노동 강도라든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맞는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에 맞는 어떤 요구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대책이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현장의 요구들을 좀 모아내고 그리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도 덥지만 남은 여름도 쭉 덥다는 전망이 있는데 남은 여름 폭염에 대비해서 안전하고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말씀 해주실까요? 안전에 대한 수칙은 이미 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전의 수칙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름철 되면 좀 재난 문자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재난 문자를 이제 양치기 문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좀 재난에 대한 그 위험에 대한 좀 경각심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이상기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극한 기상에 대한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좀 재난 문자를 좀 어떤 피로나 무감각 형태로 보시지 마시고 좀 재난 문자를 우리 생활의 어떤 좀 신뢰형으로 좀 봐주실 것을 좀 당부드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난은 늘 우리 곁에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당부 말씀이셨고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폭염은 점점 좀 기후재난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위협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더 보호가 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그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폭염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좀 더 사회의 보호와 법적 보호를 받아서 이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강원본부 박용진 노동안전보건부장 그리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수진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빨라지고 장기화된 기록적인 폭염에 노동자들의 건강이 그야말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세워서 당장 행동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된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구온도를 1도라도 낮추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상 속 실천으로 미래가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여기 이슈 강원 이번 주 수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